참고, 이 텍스트는 제공된 이야기의 원문 번역이며 멜로드라마틱하고 감정이 고조된 원작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로맨스 스릴러 장르의 서술통과 일치합니다. 고전적인 한국어 문학 스타일의 번역이 아닌 특정 서사 스타일의 재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멋진 하루 되세요. 20세의 처녀였던 그녀는 여자를 만져본 적 없는 억만장자와 결혼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한 장, 조용한 동반자 시애틀의 프로비던스 메디컬 센터에서의 야간 근무는 항상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 간호사 엘리자 그랜트에게 모든 순간은 변화의 기로에 놓인 생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초콜릿 갈색 눈은 응급실의 조용한 복도를 훑었다. 3일 연속 야간 근무에서 오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곧았다. 형광등 불빛은 그녀의 어두운 피부에 거친 빛을 드리웠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조용한 결단력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딱 4시간만 더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4시간 후면 그녀는 집으로 가서 만성 신장 질환과의 싸움이 그들의 가족 우주의 중심이 된 그녀의 여동생 클로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쌓여가는 의료비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지만 그녀는 불안감을 밀어냈다. 현재에 집중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한순간씩. 응급실 문이 쉭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밤의 상대적인 고요함이 깨졌다. 그랜트 간호사, 3번 방으로 와주세요. 마르티네즈 박사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새로운 사례와 함께 오는 긴급함을 담고 있었다. 엘리자는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실용적인 신발은 광택나는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3번 방에는 그들의 새로운 도착자가 있었다. 그는 명백히 일종의 가정 내 사고를 겪은 남자였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만난 가장 눈에 띄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검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가 느끼는 명백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뻣뻣했다. 짙은 머리카락은 그의 이마에 조심스러운 물결로 떨어졌고 그의 강철 회색 눈은 수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을 말해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체인버스 씨, 마르티네즈 박사가 태블릿을 보며 시작했다. 오른손에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랜트 간호사가 상처를 닦고 드레싱할 것입니다. 그 남자, 존 체인버스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턱은 악물어졌다. 엘리자는 숙련된 침착함으로 다가갔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가 더욱 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당신의 손을 검사할게요. 체인버스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가장 불안한 환자들을 위해 남겨둔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가능한 한 조심하겠지만 너무 아프면 알려주세요. 그의 눈은 잠시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들의 깊이에는 놀라움이 번쩍였다. 아마도 그녀의 어조에 놀랐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다친 손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그는 즉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풍부했지만 불확실했다. 저는 접촉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담긴 취약성이 그녀를 강타했다. 엘리자는 3년의 간호사 경력 동안 모든 유형의 환자를 만났지만 그의 인정에 대한 무언가는 달랐다. 단순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진술보다 더 개인적인 무언가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손목의 부드러운 그립을 유지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천천히 할게요. 먼저 화상을 닦아낼 거예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는 방식, 각 신중한 접촉으로 그의 어깨의 긴장감이 점차 완화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화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흉터 없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가는 동안 각 단계를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묵윤실에서 조용한 상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서 그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물었다. 커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는 인정했고 당황스러운 무언가가 그의 어조를 물들였다. 보통은 저를 위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밤은 제가 직접 시도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실수였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기 비하는 그녀를 올려다보게 만들었다. 그들의 눈은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접촉이 유지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커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소의 유령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거의 없었고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것은 그의 얼굴 전체를 변화시켰다. 엘리자는 그녀의 심장이 건너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손으로 그녀의 주위를 돌렸다. 그녀가 화상을 붕대로 감는 것을 마쳤을 때 그녀는 그의 눈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방식, 그녀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연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마침내 물러섰을 때 그의 손은 연결을 끊기 싫은 것처럼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 붕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프로토콜로 돌아가 지시했다. 매일 교체하고 감염의 징후를 주의하세요. 3일 후에 주치의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붕대 감긴 손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멈췄고 보통 쉽게 나오던 단어들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 돌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공되지 않은 솔직함은 그녀를 방심하게 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르티네즈 박사가 퇴원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들 사이의 순간을 깨뜨렸다. 엘리자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중요한 무언가가 방금 일어났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손을 만졌고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닿았던 그의 피부의 메아리를 느꼈고 그 생각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클로이의 다음 치료, 집에 쌓여가는 청구서,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일과 걱정의 끝없는 순환. 그러나 그날 밤 늦게 그녀가 시애틀의 텅 빈 거리를 통해 집으로 운전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계속 그 회색 눈과 그녀가 그를 만졌을 때 그 안에 있던 눈빛으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으로 색깔을 보는 것처럼.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도시 건너편 사운드가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존 체인버스는 그의 창가에 서서 그의 붕대 감긴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의 접촉의 부재를 물리적인 고통만큼이나 강하게 느꼈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밤은 벨벳 담요처럼 시애틀에 내려앉아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분리된 궤도에 확고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프로비던스 메디컬 센터의 3번 방에서 잠시 동안 정렬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그 간단한 접촉이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물결칠지 사랑, 신뢰, 그리고 인간 연결의 치유력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지 예측할 수 없었다. 3일이 응급실에서의 밤 이후 지났지만 엘리자는 화상을 입은 손을 가진 신비로운 환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근무 시작으로 인해 여전히 신선한 수술복을 입고 붐비는 병원 복도를 서두르면서 그 기억을 밀어내려고 노력했다. 아침은 클로이의 최신 검사 결과가 그녀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괴적인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엘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소리쳤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간호사인 에블린이 따라잡기 위해 조깅하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야, 누가 안내 데스크에서 너를 찾고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엘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호출기가 울렸다. 또 다른 응급 상황이었다. 나중에 말해줘. 그녀는 이미 심장과를 향해 움직이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누군가와 충돌했다. 단단하고 친숙한 누군가. 존 체인버스가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차콜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입고 있었다. 그의 회색 눈은 인식으로 커졌고 잠시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체인버스 씨,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극도로 인식하며 간신히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발,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거의 망설였다. 그는 그의 붕대 감긴 손을 들었다. 당신이 추천한 후속 조치를 위해 왔지만 그는 멈췄고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마도 취약성이었을 것이다. 저는 당신을 다시 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자의 심장이 건너뛰었지만 그녀의 호출기가 다시 울리자 현실이 빠르게 충돌했다. 죄송해요. 저는 응급 상황이 있어요. 물론이죠. 그는 재빨리 말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근무가 끝났을 때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것을 추가하지 않고도 충분히 복잡했지만 그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섞인 희망과 그녀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8시에 끝나요. 미소가 그의 얼굴을 변화시켰다. 짧았지만 눈부셨다. 기다릴게요. 그녀의 근무의 나머지는 환자와 시술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그 미소로 돌아갔다. 7시 45분에 그녀는 직원 화장실에서 그녀의 곱슬머리를 길들이려고 노력했고 왜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에블린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았다. 털어놔. 존 체인버스가 왜? 그 존 체인버스. 그 기술 억만장자가 길 잃은 강아지처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기술 억만장자. 엘리자의 배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정장으로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에블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의 친구는 그녀의 전화를 꺼내 재빨리 기사를 불러왔다. 존 체인버스, 체인버스 테크놀로지의 CEO, 무에서 회사를 건설했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사실상 은둔자로 유명해. 그의 사진은 3장 정도밖에 없어. 그녀는 엘리자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보기 위해 하루 종일 여기에 있었어. 엘리자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다. 억만장자.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했다. 그의 비싼 옷, 만져지는 것에 대한 그의 불편함,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야 해. 그녀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머니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또 다른 청구서 알림. 현실이 다시 충돌했다. 그러나 그녀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창가에 서 있었다. 지는 해가 그를 금색의 색조로 칠했고 잠시 동안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그가 돌아섰고 그 똑같은 취약한 눈빛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당신이 올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온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병원의 작은 정원에서 저녁이 그들 주위에 내려앉을 때 벤치에 앉았다. 엘리자는 그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기대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 사이에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저는 그날 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그의 손을 보며 인정했다. 당신이 저를 만졌던 방식에 대해 말입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전하게 느끼게 한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공되지 않은 솔직함은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왜 정말 돌아왔나요? 존. 그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말은 신중했다. 저는 이 감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졌을 때 그것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잠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고 이 순간 너머의 세상을 엘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클로이를 확인해야 했고 새로운 검사 결과에 대해 그들의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했고 증가된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알아내야 했다. 저는 가야 해요.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이요. 그의 질문은 부드럽고 걱정스러웠다. 엘리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장 질환이요. 더 나빠지고 있나요? 그리고 치료는? 그녀는 스스로를 멈췄다. 이것들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존도 일어섰고 더 가까이 움직였다. 제가 당신을 돕게 해주세요.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고 의미로 무거웠다. 제발, 엘리자. 제가 가진 이 모든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여동생을 돕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불쾌감을 느꼈어야 했고 그것을 자선이나 연민으로 보았어야 했지만 그의 눈빛은 거만하거나 동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왜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는 그의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 내부적인 갈등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저를 만졌을 때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를 보고 제 돈이나 제 명성이 아닌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당신이 제 삶에서 첫 번째 진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부서지고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저와 함께 가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서 제 여동생을 만나보세요.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희망은 목격하기에 거의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멈췄고 그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교차했다. 엘리자는 거리를 좁히고 그녀의 다치지 않은 손을 그의 손에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바닥에 떨렸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의 차로 걸어갈 때 엘리자는 그녀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상 낯선 사람을 그녀의 가족에게 데려가는 것,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은 그녀가 독립과 자립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어긋났다. 그러나 존이 대신 그녀를 그의 차에 태웠을 때 부와 그녀를 소중하고 무서운 무언가처럼 동시에 바라보는 매끈하고 어두운 차량은 그녀가 후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녀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들이 병원에서 멀어질 때 그가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자가 클로이의 질병과 그들의 가족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존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자신 주위에 쌓았던 벽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첫 광선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두워지는 도시를 통해 운전했을 때 시애틀 스카이라인은 그들 주위에 반짝였고 그들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직전에 있는 두 영혼이었다. 엘리자의 전화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울렸고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은 그녀는 현실 세계를 기다리게 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순간에 그가 운전하면서 가끔 그녀의 손을 스치는 존의 손과 함께 그녀는 그녀가 몇 년 동안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가능성. 그녀는 이 밤이 그들의 삶을 모두 영원히 바꿀 사건의 연쇄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의 부서진 조각들이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서로 맞춰질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얽힐지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밤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과 함께 그들 둘 다를 재정의할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두장 성만장자의 청혼 조용한 시애틀 교회에 있는 검소한 2층 집은 존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가 그의 에스턴 마틴을 길가에 주차했을 때 그는 엘리자가 그의 옷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를 여기에 데려온 것에 대해 갑자기 자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우리 엄마는 그녀가 시작했다가 멈췄다. 보호적이에요?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는 우리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녀는 쉽게 믿지 않아요. 존의 손이 핸들 위에서 조여졌다. 어머니는 딸과 같군요. 그 질문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있었다. 엘리자는 희미한 차 내부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저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고 따뜻한 빛이 현관으로 쏟아졌다. 10대 소녀가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몸은 가늘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어쩐지 공간을 채웠다. 질병의 명백한 징후, 창백한 피부, 서 있는 모습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삶으로 반짝였다. 클로이 엘리자는 숨을 들이마셨고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존은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을 포옹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유대감은 모든 움직임에서 분명했다. 그는 물러서 있었고 이 친밀한 가족 순간의 그의 위치에 대해 갑자기 불확실했다. 누구예요? 클로이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그녀의 호기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 뒤에서 그를 엿보았다. 누나,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어. 클로이 엘리자의 당황함은 희미한 현관 불빛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는 병원에서 온 친구야. 존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뱃속에서 휘젓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후로 가족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따뜻함, 살아있는 느낌, 벽에 걸린 사진들, 이 모든 것이 그를 압도할 것 같았다. 저는 존이에요. 그는 현관 계단 아래에서 멈추며 간신히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클로이의 눈이 약간 커졌다. 세상에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누나, 저 사람 존 체인버스잖아. 나 기술 수업 시간에 그의 회사에 대해 보고서 썼는데 누구도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자의 어머니인 한 여성이 문간에 나타났다. 틀림없이 그녀는 그녀의 딸과 같은 자랑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많은 걱정의 주름이 있었다. 엘리자,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하고 통제되었다. 이 남자는 누구니? 다음 몇 분은 소개와 설명의 흐릿함이었다. 존은 자신이 낡은 거실에 앉아있고 가족 사진과 바닐라 캔들의 미묘한 냄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랑, 역사,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체인버스 씨, 그랜트 부인은 그녀의 눈이 날카롭고 평가적이면서 말했다. 당신은 클로이의 의료 비용을 돕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요. 왜죠? 엄마 엘리자가 시작했지만 존은 그의 손을 들었다. 공정한 질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당신의 딸은 제가 가장 필요했을 때 저에게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헤드라인이나 은행 계좌가 아닌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그의 붕대 감긴 손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엘리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10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순수한 보살핌으로 저를 만진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를 만진 것처럼 아무도 저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흥분으로 사실상 진동하고 있던 클로이조차도 조용해졌다. 저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존은 그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계속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제 어머니,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저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도울 수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랜트 부인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유지되었다. 우리는 자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그는 주장했다. 희망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그는 클로이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클로이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언젠가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미소가 존의 입술에 닿았다. 진짜였고 숨김이 없었다. 그럼 이것은 어때요? 제가 당신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당신이 건강해지면 제 회사의 의료기술 부서에서 인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부를게요. 당신은 그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그랜트 부인은 항의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사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존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의 사업 권위의 힌트를 보여주었다. 제 회사입니다. 저는 단순히 문제에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랜트 부인. 저는 클로이의 미래에, 그리고 제 회사의 미래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 내내 조용했던 엘리자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접촉은 그의 몸에 전기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엄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를 믿어요. 그 세 단어는 방에서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다. 그랜트 부인은 그녀의 딸들 엘리자의 조용한 결단력, 클로이의 희망에 찬 흥분을 번갈아 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녀의 실용적인 본성이 작용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원합니다. 물론이죠. 존은 안도감이 그를 덮치면서 동의했다. 내일 변호사들에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저녁에 나머지는 대화와 신뢰를 신중하게 쌓는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클로이는 존에게 그녀의 컴퓨터 설정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만든 앱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랜트 부인은 마지못해 커피를 대접했고 이 억만장자가 그녀의 딸의 침실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코딩 기술에 대해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이 커졌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엘리자였다. 그녀가 집을 돌아다니는 방식,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과 공유하는 부드러운 접촉, 그녀의 가족을 함께 묶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힘,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갈망으로 그를 아프게 했다. 밤이 끝날 무렵 엘리자는 그를 그의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이웃집들은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 따뜻한 웅덩이를 들이우는 현관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고마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봐준 것에 대해, 그녀의 잠재력을 봐준 것에 대해 존은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엘리자. 그는 부족해 보이는 단어들로 고군분투했다. 여기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모든 것, 제가 원하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가로등 아래서 그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원해요? 존. 그 질문은 가능성으로 무겁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섬세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피부에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당신만이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는 그의 손길에 기대었고 잠시 동안 세상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집 안에서 클로이의 목소리가 소리쳤고 마법을 깨뜨렸다. 가봐야 해요. 엘리자는 물러서며 말했다. 늦었어요. 그러나 존이 그의 차에 탔을 때
그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 주위에 쌓았던 벽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무섭고, 아름답고, 진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잠자는 도시를 통해 집으로 운전하면서 그는 여전히 그의 손가락에 닿은 엘리자의 피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여전히 클로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여전히 그랜트 부인의 의심이 녹기 시작한 방식을 감지할 수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광대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고독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그가 방금 떠난 집의 따뜻함을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전화가 엘리자의 문자로 울렸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존은 그의 차의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희망. 그렇다. 이것이 이 감정이었다. 클로이의 회복에 대한 희망. 연결에 대한 희망. 사랑에 대한 희망.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특별한 여성들이 그에게 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말이다. 밤은 벨벳 담요처럼 시애틀을 감쌌지만 도시의 매우 다른 두 부분에서 두 심장은 같은 초조한 흥분, 같은 신중한 기쁨, 무언가 놀라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같은 커져가는 확신으로 뛰고 있었다. 세장 대중의 시선 아침 햇살이 체인버스 테크놀로지의 임원층의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존의 사무실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가에 서 있었다.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사적인 왕국처럼 그의 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클로이의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서류와 그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든 새로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인터콤이 울렸다. 체인버스 씨. 이사회 구성원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넥타이를 곧게 폈고 그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갑오처럼 느껴지는 몸짓이었다. 오늘 회의는 그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빛나는 회의 테이블의 머리에 서서 시작했다. 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랜트 의료기술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의료기술 개발에 관심 있는 유망한 젊은 인재들에게 완전한 의료 보장과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이사회 구성원인 리처드 블랙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것이 당신이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젊은 간호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존의 턱이 조여졌다. 물론 그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오랫동안 사적인 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녀의 여동생이 우리의 첫 번째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 가족을 훨씬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언론이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경고했다. 은둔자인 존 체인버스가 갑자기 예쁜 간호사 때문에 인도주의자 역할을 하다니. 충분합니다. 존의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끊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혁신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태블릿이 테이블 주위에서 켜지자 그는 계속했고 열정이 그의 목소리를 물들였다. 이 젊은 인재들은 의료 문제에 대해 직접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고군분투를 겪어본 사람들보다 더 잘 내일의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끝날 무렵 그는 그들의 마지못한 승인을 얻었지만 블랙웰은 뒤에 머물렀다. 존, 잠깐 그들이 단둘이 되자 노인의 전문적인 걱정의 외피가 떨어졌다. 나는 내가 내 어머니의 지하실에서 코딩하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떤 것을요? 살아있는 것을. 블랙웰은 약간 미소 지었지만 조심해. 언론은 파헤칠 거야. 그들은 이것을 스캔들로 왜곡할 것이고 그 간호사, 엘리자를 찢어발길 것이다. 존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그의 세상이 엘리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어떻게 태울지 고려하지 않았었다. 도시 건너편에서 엘리자는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의 첫 번째 잔물결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회진을 할 때 속삭임을, 그녀가 휴게실에 들어섰을 때 대화가 멈추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마침내 에블린이 그녀를 용품 창고에서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것 봤어.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가십 사이트의 헤드라인이 있었다. 기술 억만장자의 신비한 간호사, 엘리자 그랜트는 누구인가? 엘리자의 배가 내려앉았다. 아래에는 병원 밖에서 그녀와 존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향해 뻗어 있었다. 기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추측했고 그녀의 배경을 파헤쳤고 심지어 클로이를 언급했다. 미안해, 에블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 유출한 것 같아 엘리자의 전화가 울렸다. 존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 그들은 병원 정원에서 만났고 그들의 벤치는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경고했어야 했는데 그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며 말했다. 제 삶은 면밀한 조사를 동반합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가 더 걱정되어 엘리자가 인정했다. 그녀는 단지 아이일 뿐이에요. 이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장학 프로그램은 오늘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녀가 멈추기도 전에 새어나왔다. 우리는 무엇인가요? 엘리자. 그 질문은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호출기가 심장과의 코드블루를 알렸다. 가세요. 그는 목소리에 이해를 담아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서둘러 떠날 때 그의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친구. 그 이상. 그들의 세상이 너무 다른데 그들 사이에 어떻게든 될 수 있을까? 그녀의 근무의 나머지는 의료 응급 상황과 동료들의 곁눈질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가 마침내 병원을 떠났을 때 그녀는 매끈한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고 뒷좌석에 존이 있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의차는 조용했고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짙었다. 그들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내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저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존이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고백했다. 모든 순간, 모든 접촉, 그것은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엘리자. 제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를 마주보았다. 제가 그것에 대해 신경 쓴다고 생각하세요. 돈에 대해, 언론에 대해, 그래야 합니다. 그의 손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단어들로 바스락거렸다. 엘리자는 이성보다 강한 무언가에 이끌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는 것을 느꼈다. 존,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이름은 그녀의 입술의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움직였고 그녀가 물러날 시간을 주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것은 부드럽고 질문하는 것 같았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첫 키스였다. 잠시 동안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언론, 그들의 차이점, 복잡성. 오직 이것만이 있었다. 그의 입술의 부드러운 압박, 그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을 때 그의 손의 떨림, 동기화되어 뛰는 그들의 심장 소리. 그들이 헤어졌을 때
존은 그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기댔다. 저는 결코, 그는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첫 키스였다는 이해가 엘리자에게 넘쳐흘렀다. 그녀는 그의 뺨을 만졌고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 약간의 수염을 느꼈다. 괜찮았나요? 웃음이 그에게서 새어나왔고 부드럽고 궁금해했다. 괜찮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순간은 빛의 섬광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길 건너편의 사진가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움츠렸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존은 이미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며 명령했다. 제가 이것을 처리할게요. 그러나 엘리자가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더 많은 카메라가 나타나고 질문이 외쳐지는 소란이 시작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창문을 통해 그녀는 그의 변호사가 이미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사진가들과 맞서는 존을 지켜보았다. 그는 강력하고 위협적이었으며 몇 분 전에 그렇게 부드러운 불확실성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던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의 전화가 그의 문자로 켜졌다. 미안해요. 제가 이걸 해결할게요. 하지만 엘리자, 저는 당신과의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키스로부터 여전히 따끔거리는 그녀의 입술을 만졌고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전화 카메라를 열고 그녀는 셀카를 찍었다. 단순하고 포즈를 취하지 않았고 진짜였다. 그녀는 그것을 메시지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 저도요. 그의 차 안에서 미디어 서커스에서 운전하며 멀어지는 존은 그녀의 메시지, 그 간단한 사진, 3단어를 받았다. 그들은 그의 가슴 속 무언가를 깨뜨렸다. 그는 평생 벽을 쌓고 접촉, 사랑, 상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보냈다. 하지만 엘리자는 그가 모든 벽을 허물고 싶게 만들었다. 내일은 헤드라인, 추측, 더 많은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도시의 다른 부분에서 두 사람은 깨어 있었고 그들의 입술을 만지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고 그들의 심장은 같은 야생적인 희망으로 뛰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연결은 끊어지기에는 너무 깊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세상 사이의 공간에서 두 심장이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태어난다. 4장. 결혼 제한 헤드라인은 시애틀의 모든 주요 뉴스 매체를 가로질러 비명을 질렀다. 기술 억만장자의 비밀 로맨스, 간호사, 체인버스의 첫사랑, 인터넷을 뒤흔든 키스. 엘리자는 그녀의 전화를 응시했고 그녀의 삶, 그녀의 가족, 존과의 그녀의 관계에 대한 끝없는 추측을 스크롤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미디어 서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클로이의 최신 검사 결과였다. 치료가 우리가 바랐던 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리베라 박사는 병원의 상담실에서 엘리자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설하면서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우리는 더 공격적인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랜트 부인은 엘리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떤 옵션이요? 보스턴에 실험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베라 박사가 말했다.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싸고. 그리고 풀타임 간병이 필요해요. 엘리자는 심장이 가라앉으면서 말을 마쳤다. 누군가가 클로이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의미는 엘리자를 강타했다. 그들은 보스턴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들의 직장, 그들의 집을 떠나야 했다. 존의 장학 프로그램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상담실 밖에서 엘리자는 그녀의 호흡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벽에 기대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다시 존이었다. 그는 아침 내내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녀가 그의 삶에 더 많은 복잡성을 추가할 수 있을까?
엘리자, 그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걱정스러웠고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고 그의 평소 세련된 모습과는 달리 약간 헝클어져 보였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에블린이 전화했어요. 그는 더 가까이 움직였고 망설였다. 그녀가 클로이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그녀의 무언가를 깨뜨렸다.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실패한 치료, 보스턴 프로그램, 불가능한 선택.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존은 경청했고 그의 표정은 각 단어와 함께 더욱 단호해졌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그녀가 말을 끊자마자 말했다. 아니요, 엘리자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장학 프로그램은 이미 이사회와 언론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당신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훑었고 그녀가 내부적인 갈등의 신호로 인식하게 된 몸짓이었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청혼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멈칫하게 했다. 존,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 말은 그들의 사이의 공기에 걸려 있었고 그들의 단순함에 충격적이었다. 엘리자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를 응시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재빨리 계속했다. 저의 아내로서 당신은 클로이를 위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시애틀에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보스턴 프로그램의 의사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저는 당신을 보내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심일 리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진심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눈은 강렬했다. 당신이 저를 처음 만졌던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낭만적인 청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멈춰요. 엘리자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눌러 그를 침묵시켰다. 그 접촉은 그들 둘 다를 통해 전기를 보냈다. 당신은 클로이를 돕고 싶어서 청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하는 건가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고 그의 얼굴에 그것을 접었다. 둘 다요. 그는 속삭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둘 다요. 저는 그녀가 당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이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 뒤에서 목이 가다듬어졌다. 그들은 그랜트 부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다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엘리자는 존의 얼굴에서 그녀의 손을 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잡았고 놓기를 거부했다. 그랜트 부인. 그가 시작했다. 저는 이것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갑작스럽다고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안에는 유머가 없었다. 제 딸은 당신을 거의 알지 못하는데 이제 당신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엄마. 아니요. 엘리자가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랜트 부인은 그녀의 보호 본능이 타오르면서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에 지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참신함이 사라졌을 때 제 딸은 당신이 구출할 자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존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손은 엘리자의 손에서 떨렸다. 그녀는 자선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여성입니다.
몇 년 동안 저를 정말로 만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클로이를 돕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온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자가 저를 구했고, 저는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멀리서 병원 기계가 삑삑거렸고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작은 세상 구석에서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마침내 그랜트 부인이 말했다. 엘리자, 너는 무엇을 원하니? 엘리자는 그녀의 삶에 충돌하여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이 아름답고 부서지고 강력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응급실에서의 그들의 첫 접촉, 그의 차에서의 그들의 첫 키스, 그가 그녀를 소중하고 무서운 무언가처럼 동시에 바라보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제 여동생을 구하고 싶고, 그녀의 눈은 존의 눈과 마주쳤다. 저는 당신도 구하고 싶어요. 그는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이 내인가요? 노력하겠다는 내예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속삭였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다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 말이에요. 그랜트 부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 어쩌면 희망의 힌트가 있었다. 글쎄요, 클로이에게 말해야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억만장자 형부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밤 늦게 클로이의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 작업이 시작된 후, 초기 충격이 사라진 후, 엘리자와 존은 모든 것이 시작된 병원 정원에 서 있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해요. 그녀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비추는 것을 보며 물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만졌고, 그의 손가락은 이제 안정적이었고, 각 쓰다듬을 때마다 더 자신감이 생겼다. 저는 당신에 대해 확신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알아낼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약속처럼 느껴지는 키스에서 만났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그 순간을 포착하는 보안 카메라나 곧 그 영상을 손에 넣을 야심찬 기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이 순간,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희망이 의심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이 아름답고 불가능한 순간이 있었다. 밤은 담요처럼 그들을 감쌌고 그들의 비밀을 잠시 동안 안전하게 지켰다. 내일은 그 자체의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오늘 밤은 그들에게 속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단순한 접촉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감한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조용한 이해의 말이다. 5장 폭풍 속의 결혼 준비 아침 햇살이 존의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을 통해 걸러졌고 엘리자가 처음으로 그의 거실에 서서 공간의 극명한 현대성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손대지 않은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았다. 시애틀의 전망이 그녀 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에 있는 유일한 개인적인 물품, 존의 회색 눈을 가진 여성의 액자 사진으로 향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존이 그녀 옆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아프기 한 달 전에 찍은 것입니다. 엘리자는 그의 손에 손을 뻗었고 여전히 접촉에 대한 그의 반응에 동반되는 이제 친숙한 떨림을 느꼈다. 그의 청혼 이후 3일이 지났고 미디어 광란은 더욱 심해졌다. 기자회견은 2시간 후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준비되었나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개인 엘리베이터가 울렸다. 50대 초반의 키 크고 우아한 여성이 내렸고 그녀의 표정은 온통 사업이었다. 빅토리아 휴즈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손질된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당신의 새로운 홍보 담당자입니다. 발표 전에 다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엘리자. 빅토리아는 존의 깨끗한 소파 위에 의류 가방을 펼쳤다. 이것들이 오늘 당신의 옵션입니다. 엘리자.
우리는 올바른 이미지를 투사해야 합니다. 세련되지만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요. 저는 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엘리자가 시작했지만 빅토리아는 이미 그녀의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은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꺼내고 있었다.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빅토리아는 계속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완벽해야 합니다. 대중은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존이 그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끊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빅토리아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은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산된 움직임, 억만장자를 이용하는 간호사 또는 고군분투하는 가족을 착취하는 억만장자로 묘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엘리자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의해 어떻게 해부되고 분석되고 판단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었다. 우리는 진실을 고수합니다. 존은 단호하게 말했고 엘리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는 그녀가 저를 치료했을 때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학 프로그램과 클로이의 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빅토리아가 압박했다. 타이밍이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둘 다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자의 전화가 울렸다. 에블린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지금 당장 뉴스를 켜봐. 존이 리모컨을 잡았고 갑자기 그의 거대한 TV 화면이 켜졌다. 병원 정원에서의 그들의 키스가 흐릿한 보안 영상으로 재생되었고 이어서 명백히 오디오 녹음이었다. 당신은 클로이를 돕고 싶어서 청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하는 건가요? 그들의 사적인 대화가 세상에 방송되자 엘리자의 피가 차가워졌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소식통은 기술 억만장자 존 체인버스와 간호사 엘리자 그랜트 사이에 다가오는 결혼이 로맨스라기보다는 계약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업 거래인가요? 빅토리아는 이미 그녀의 전화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존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지만 엘리자는 집에서 이것을 보고 있을 클로이만 생각할 수 있었다. 가야 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제가 함께 갈게요. 존이 시작했지만 빅토리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엘리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차를 준비할게요.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느껴졌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자들이 밖에 진을 치고 질문을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당신의 여동생의 치료에 대한 진짜 거래는 무엇인가요? 클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문에서 그녀를 만났다. 누나,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멈춰. 엘리자는 그녀의 여동생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 뒤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재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엘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존과 제가 가진 것은 진짜예요.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존이었다. TV를 켜세요. 제발. 그녀는 그렇게 했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연단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결단력으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취약하고 정직하며 완전히 경계심이 없었다. 네, 저는 엘리자 그랜트에게 그녀의 여동생이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청혼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청혼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엘리자는 그가 오직 그녀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저는 몇 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냈고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가 저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만졌고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부나 제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여동생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자가 저를 구했고 저는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싶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눈물이 엘리자의 뺨을 굴러내렸다. 클로이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클로이가 속삭였다. 알아. 엘리자는 존의 얼굴이 그 가공되지 않은 정직의 순간에 멈춰있는 화면을 만지며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사랑해요. 그것은 그녀가 소리내어 말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 진실은 파도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의 부서진 조각들, 그의 부드러운 심장, 더 나아지려는 그의 맹렬한 결단력. 그녀의 전화가 그의 메시지로 켜졌다.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제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은 감정의 흐릿함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그의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그의 손으로 머리를 훑어 헝클어진 채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발견했다. 엘리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갔고 그녀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접촉에 쏟아부으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의 팔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녀를 안았다. 그들이 마침내 헤어졌을 때 그녀는 그녀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기댔다. 사랑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요. 그는 그녀에게 몸을 떨었고 그녀는 그의 뺨에 젖은 것을 느꼈다. 다시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존 체인버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말을 꺼냈다. 맙소사,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밖에서는 미디어 폭풍이 계속 맹위를 떨쳤다.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의심이 제기될 것이다. 도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펜트하우스에 희미해지는 햇빛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그들은 어떤 헤드라인보다 강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기 위해 충분히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해가 시애틀 위로 질 때 그들 둘 다 집이라고 부르는 도시의 긴 그림자를 들이오면서 엘리자와 존은 서로를 안았고 그들의 심장은 동기화되어 뛰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두려움보다 사랑을, 외모보다 진실을 선택했고 어떤 스캔들이나 추측도 그 단순하고 강력한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세상은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았다. 때로는 가장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가장 강한 유대감은 역경의 불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말이다. 6장 완벽한 사랑의 구축 저녁의 부드러운 빛이 존의 펜트하우스에 내려앉았을 때 엘리자는 그녀의 마지막 상자를 포장하는 것을 마쳤다.
몇 주간의 미디어 조사와 대중의 추측 끝에 그들은 결혼식 전에 동거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클로이의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었고, 그들은 단합된 전선을 제시해야 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이제 그들의 침실 문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존을 찾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여기에 당신의 물건이 있다는 것, 이 방에서 삶의 징후를 보는 것은 마치 이곳이 마침내 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 때 그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전이군. 그녀는 생각했다. 치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 이것에 대해 확신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물었다. 당신의 공간과 당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요.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는 그들의 손가락을 엮으며 정정했다. 우리의 삶이요. 그러나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약간의 떨림, 그의 몸에 깔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친밀감은 꾸준히 커지고 있었다. 더 오래 지속되는 키스, 머무르는 접촉.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지막 경계를 넘지 않았다. 존의 접촉 혐오증은 깊이 뿌리내렸고, 엘리자는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심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클로이였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치료 전 검진을 위해 왔다. 이곳은 정말 놀랍다. 클로이가 전망을 받아들이기 위해 돌아서며 외쳤다. 그녀의 커져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랜트 부인의 눈은 엘리자의 소지품이 존의 미니멀리스트 장식과 섞여 있는 것을 알아차리며 공간을 휩쓸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우리는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엘리자는 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저녁은 가족 저녁 식사로 지나갔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통이었다. 존은 이전에는 침묵했던 방들이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조용히 놀라워하며 지켜보았다. 클로이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여 이야기했고, 그랜트 부인은 점차 그녀의 보호적인 태도를 풀었다. 그들이 떠난 후, 엘리자는 존을 발코니에서 발견했고,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그의 팔을 감쌌고, 그가 처음에는 뻣뻣해졌다가 그녀의 포옹에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등에 속삭였다. 저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결코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 저녁 식사, 단순한 접촉, 집으로 돌아올 사람.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하며 수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게 돌렸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강렬하고 취약했다. 이제는 그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키스는 항상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가 달랐다. 아마도 그녀가 이사온 영속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의 따뜻함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존이 키스를 깊게 했을 때 엘리자는 그의 마지막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엘리자. 그는 그녀의 입술에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저는 원합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연구하며 약간 뒤로 물러섰다. 존과 엘리자 이야기의 한국어 번역이 길고 감동적인 로맨스 소설 구절을 한국어에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인 문체에 맞추어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독자 참여를 유도하는 유튜브 콘텐츠 형식에 맞게 번역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해? 자기. 모든 것을 느끼는 것. 그가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오직 당신과 함께 그의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수년간의 두려움과 고립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확실해.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훑으며 물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을 때 떨렸다.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실제하게, 인간답게 느끼게 해줘.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침실로 이끌었다. 더 이상 단지 그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벽에 패턴을 그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앞에 섰고 심장은 기대와 초조함으로 고동쳤다. 천천히 할게. 그녀가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뻗으며 약속했다. 언제든지 멈추라고 말해도 돼.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스치자 그의 숨이 멎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두려움과 신뢰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해. 그녀가 새로 드러난 그의 쇄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찾았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더 확신에 찼다. 보여줘. 그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내게 보여줘. 이어진 것은 발견의 춤이었다. 각 접촉은 질문이었고 각 반응은 대답이었다. 일라이저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었고 친밀함이 부드러울 수 있고 취약함이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전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알지 못했던 존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신뢰하고 통제를 놓아주고 그저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숭고함에 가까운 다정함과 함께였다.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적 없는 감각에 압도되자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라이저는 그 눈물을 키스로 닦아내었고 그녀의 품에서 떨리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그 후 그들이 시트와 달빛 속에서 엉켜 누워있을 때 존은 새로 발견한 자신감으로 그녀의 피부의 패턴을 그렸다. 나는 결코 몰랐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그녀가 그의 가슴, 심장 바로 위에 키스하며 말을 이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마무리했다. 진정으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시애틀이 밤의 불빛과 그림자의 춤을 계속했지만 그들의 침실, 그들의 성역에서는 존과 일라이저가 신뢰,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위에 세워진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그의 사려 깊은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고 그의 손길은 이제 확고하고 안정적이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고 있어. 당신과의 모든 접촉, 모든 순간이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든다고. 그가 잠시 멈췄고 감정이 목소리에 짙게 깔렸다. 영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마저도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은 것 같아. 일라이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그녀가 항상 알았던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취약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거예요. 그들이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둘 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상처를 치유했으며 공유된 침대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를 발견했다. 진정으로 완전히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평화였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클로이의 치료가 시작될 것이고 언론은 계속해서 추측할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침범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들의 것이었다.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길을 찾는 기적, 첫 접촉과 영원한 사랑의 아름다움,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질 미래의 약속에 받쳐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심장은 하나로 뛰었고 다가올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사랑의 리듬이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펜트하우스 욕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일라이저는 떨리는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응시했다. 두 줄. 선명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그녀가 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현실이 와닿았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클로이의 계속되는 치료, 다가오는 결혼식,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 사이에서 아기는 당장의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었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일라이저. 존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다. 당신 교대 근무 늦겠어요. 그녀는 급히 테스트기를 수술복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아침 병원은 유난히 바빴고 이는 그녀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휴게실의 조용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에 대해 궁금해했다. 정신 차려, 일라이저. 에벌린의 목소리가 그녀의 몽상을 깨뜨렸다. 괜찮아. 5분째 커피만 젓고 있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호출기가 울렸고 수화과 병동의 코드가 울렸다. 복도를 따라 달려가던 그녀는 클로이의 전문의인 리베로 박사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일라이저, 마침 당신을 찾으러 가던 참이었어요. 의사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다. 클로이의 치료 최신 결과가 놀라워요. 새로운 프로토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녀가 데이터를 연구하자 눈물이 일라이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수년간 동생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최악을 두려워한 후 여기에 실질적인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배로 향했다.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을 선사하는 것 같았다. 나머지 교대 근무는 감정의 멍함 속에서 지나갔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존이 그의 홈 오피스에서 이사회와 화상회의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의료기술 부문의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존경하게 된 조용한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장학 프로그램은 이미 유망한 젊은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즉시 부드러워졌다. 이것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대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일찍 왔네요. 그가 일어나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즉시 반응하지 않자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야? 일라이저는 심호흡을 했다. 나에게 소식이 있어. 사실 두 가지야. 그가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한때 접촉에 움츠러들었던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말해줘. 클로이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그의 얼굴에 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리베러 박사가 완치될 수도 있다고 해. 정말 놀랍네요. 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그녀가 그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자 멈칫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말하는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임신 테스트기를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존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응시했다. 침묵이 길어졌고 일라이저는 견딜 수 없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줘.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임신했어. 그녀가 확인했다.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존이 갑자기 그녀를 자신의 팔로 끌어당기자 끊겼고 그의 몸이 떨렸다. 그가 물러섰을 때 그녀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기. 그가 숨을 내쉬며 그녀의 배 위에 경건하게 손을 얹었다. 우리의 아기. 행복해. 그가 순수한 기쁨의 소리를 내며 웃었다.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벽을 쌓았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 그러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나에게 인간성을 돌려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이제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일라이저는 자신의 눈물도 흐르는 것을 느꼈다. 관심, 결혼 계획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것이 우리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적.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클로이였다. 스피커폰으로 해. 존이 그녀를 가까이 둔 채 말했다. 테스, 클로이의 목소리는 몇 달 만에 가장 힘찼다. 리베러 박사님이 말해줬어. 치료가 효과가 있대. 나 정말 기분이 좋아. 진짜로. 일라이저는 존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놀랍구나, 얘야. 실은 우리도 소식이 있어. 그들은 함께 그녀에게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기쁨을 공유하며 섞였다. 클로이의 흥분한 비명은 아마 시애틀 전역에 들렸을 것이다. 내가 이모가 될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엄마한테 말해야지. 통화가 끝난 후 존은 일라이저를 발코니로 이끌었다. 태양이 지면서 도시가 그들 아래에서 반짝였고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다. 결혼식을 앞당기고 싶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기 때문에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기 위해 하루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언론은 마음껏 추측하게 해.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둬.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 그녀는 그의 팔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진실은 뭐죠? 내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댔던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당신이 나에게 꿈조차 감히 꾸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 사랑, 가족, 희망.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배에 얹혔다. 이 아기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기적에 더해진 또 하나의 축복일 뿐이지. 그들이 서로의 팔에 안겨 서 있을 때 일라이저는 삶이 어떻게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경이롭게 생각했다. 응급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것으로 이어졌고 기대에 어긋나는 러브 스토리,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지는 가족, 약속으로 밝은 미래. 무슨 생각해? 존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미소, 마치 나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마치 자신의 심장을 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억만장자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들 위로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용한 기쁨의 증인이 되었다. 일라이저 안에서 그들의 아이는 사랑의 치유력, 변형력, 기적을 창조하는 힘에 대한 증거로 자라나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임신을 발표해야 할 것이고, 언론 폭풍에 맞서야 할 것이고, 결혼식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들의 것이었다. 사랑이 배가 되고, 가족이 확장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점점 더 가득 차는 단순하고 심오한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두 영혼은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무한했다. 은혜에 닿았고 사랑으로 축복받았으며 모든 것을 시작한 단 하나의 접촉의 힘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의 결혼식 리허설 아침은 시애틀 위로 밝고 맑게 밝아왔다. 일라이저는 그들의 펜트하우스 옷장에서 살짝 부푼 배에 손을 얹고 빅토리아가 선택한 디자이너 드레스들을 살펴보았다.
임신 3개월. 이미 맞는 옷이 거의 없었다. 아름다워요. 존이 문간에서 말했다. 그의 눈은 애정으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지만 그의 표정에 얼어붙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왜 그래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누가 왔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메시지는 간단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일라이저의 심장이 멎었다. 그들이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존은 그의 아버지를 딱 한 번 언급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 그를 버리고 10대 소년에게 마음주의의 벽을 쌓게 만든 남자였다. 돌려보낼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존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그들의 첫 만남 이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 잃은 듯 취약해 보였다. 이 모든 세월 후에 왜 지금인지 알아야겠어.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일라이저의 손은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존의 회색 눈과 어두운 머리에 은빛 줄무늬가 있는 품위 있는 남자가 서 있는 것만 빼고는 존,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구나. 존이 일라이저의 손을 잡은 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해졌다. 15년, 그가 섬뜩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15년의 침묵 후에 당신이 꺼내는 말이 그거라고요. 그럴 자격이 있어. 에더드 체인버즈가 앞으로 나섰지만 존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멈췄다. 당신의 약혼 소식과 아기에 대한 기사를 봤어. 나는 더 이상 멀리 있을 수 없었네? 전에는 잘 지냈잖아요. 나는 무너졌었어. 에더드가 인정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무것도 마주할 수 없었네? 내 슬픔도, 내 책임도,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아들도 확실히 마주할 수 없었어. 일라이저는 존이 옆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다고요. 내가 틀렸어. 에더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나는 겁쟁이였어. 나는 내가 남긴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내가 나 없이 더 잘 지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하지만 뉴스에서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접촉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 당신은 이럴 자격이 없어요. 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마침내 행복해지고 마침내 온전해졌는데 당신이 내 삶에 다시 걸어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죽어가고 있다네. 그 말은 깨진 유리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일라이저는 존이 옆에서 완전히 멈추는 것을 느꼈다. 최장암 사기야. 에더드가 조용히 계속했다. 6개월 정도 남았을지도 몰라. 나는 당신의 돈이나 당신의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당신을 봐야 했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당신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준 그 여자를 만나야 했네? 존은 일라이저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렸고 그의 어깨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가 이 순간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감히?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몸을 돌아서며 어떻게 감히 당신의 사과와 죽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죠?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돈만이 결코 떠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쌓았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존, 일라이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떠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몇 년을 치료해 보냈어요. 아무도 다시는 나를 그렇게 상처 입힐 수 없도록 높이 벽을 쌓는데 몇 년을 보냈지. 그리고 나서 그가 일라이저를 바라보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여자가 나에게 손을 댔고, 진정으로 나에게 손을 댔고, 사랑은 당신이 벌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것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에더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군. 그녀의 눈에 있는 것과 같은 친절함. 그러지 마세요. 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은 엄마나 일라이저, 우리의 아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아기. 에더드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나의 손주. 당신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존, 내가 그들을 알게 해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가 속수무책으로 몸짓했다. 내가 그럴 수 없을 때까지 그때 일라이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에마 체인버즈, 제 동생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입니다. 저는 그녀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을 지켜봤고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용서와 두 번째 기회의 치유력을 보았어요. 그녀는 존에게 몸을 돌려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았다. 사랑, 당신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조차도 말이죠. 당신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존은 그녀의 손길에 기대었고 그녀의 존재로부터 힘을 얻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올라오시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더드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목격하기에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동안 일라이저는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태도, 고통, 그리고 연결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들의 거실에서 에더드의 눈은 존의 어머니 사진에 머물렀다. 일라이저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알아차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클레러, 그가 프레임을 만지며 속삭였다. 매일 보고 싶었네?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존이 갑자기 말했다. 끝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어진 것은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 젊은 프로그래머가 뛰어난 예술가를 만난 이야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 사랑,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다. 에더드가 말하는 동안 일라이저는 존의 어깨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자신의 질문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에더드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고맙다. 그가 단순히 말했다. 이 기회를 줘서. 존은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고 멈춰 섰다. 결혼식은 2주 후입니다. 그가 뻣뻣하게 말했다. 몸이 괜찮으시다면요. 에더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 찼다. 영광일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존은 일라이저의 품에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그의 감정이 터져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가 잃어버린 소년 시절, 잃어버린 세월, 곧 다시 잃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울 때 그를 안아주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마침내 목이 쉬어 말했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그녀는 그의 눈물을 키스로 닦아냈다. 사랑에 대한 당신의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해요. 모든 일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용서를 위한 자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었어. 나는 최고에게서 배웠죠. 그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고 그들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아기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무조건적인, 치유하는, 용서하는 사랑을요. 그들은 자신이 만져지고, 안기고,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밤이 시애틀을 뒤덮을 때 그들은 소파에 함께 엉켜 누워 가족과 용서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은 결혼 준비, 의료 약속, 직면해야 할 더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상처 입은 심장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적, 아버지와 아들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의 가장 넓은 간격까지도 이어주는 접촉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식 아침은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을 장미와 금색으로 물들이며 밝고 맑게 밝아왔다. 포시즌스 호텔의 신부 스위트룸에서 일라이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고 그녀의 흰색 가운은 그녀의 작은 베이비 펌프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임신 4개월, 그녀는 임박한 어머니의 후광과 다가올 날의 기쁨으로 빛났다. 천사 같아 보여. 클로이가 눈가에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의 회복은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키가 크고 강해 보였고 그녀의 들러리 드레스는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랜트 부인이 베일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내 아버지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계세요. 엄마. 일라이저가 그녀의 심장을 만지며 대답했다. 그리고 게다가 나에게 필요한 가족은 모두 여기에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에벌린이 나타났고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우아해 보였다. 모두 준비됐어. 그리고 일라이저. 그녀가 씩 웃었다. 존을 보면 놀랄걸. 나는 한 남자가 그렇게 긴장하고 동시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호텔의 다른 방에서 존은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보타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내가 이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에더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사랑을 찾는 것을, 내가 손주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아버지. 존의 목소리가 단어에 걸렸다.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치유 중이었다. 힘 아끼세요.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해요. 암은 지난 2주 동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에더드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었다. 이제 야위고 창백했지만 자랑스럽게 서서 그는 넥타이 조절을 마치고 뒤로 물러섰다. 네가 내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의 내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구나. 그가 말했다. 단지 그녀는 나 없이 살았을 때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일라이저가 당신에게 그러하듯이. 존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그들의 홍보 담당자인 빅토리어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언론은 밖에 억제되어 있습니다. 보안은 철저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흰 꽃과 반짝이는 불빛으로 친밀한 정원으로 변모되어 천상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존이 재단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눈은 맨 앞줄에 있는 클로이에게 닿았고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음악이 바뀌었고 그의 세상은 그를 향해 걸어오는 환상에 집중되었다. 일라이저는 홀로 통로를 걸어왔고 모든 걸음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하고 우아했으며 자라나는 그들의 아이의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했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으로 빛나서 그의 숨을 먹게 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이제 떨림 없이 안정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한때 그를 겁먹게 했던 그 접촉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님, 주례자가 시작했지만 존은 그의 심장의 천둥 소리 때문에 그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약을 직접 썼고 때가 되자 일라이저가 먼저 말했다. 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울렸다.
제가 응급실에서 당신에게 처음 손을 댔을 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스파크가 튀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이 쌓았던 장벽, 제가 올렸던 벽을 초월하는 무언가였죠. 당신은 사랑이 단지 거대한 몸짓이나 극적인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손을 뻗고 신뢰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흉터를 보고 그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내버려두는 조용한 용기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 당신의 끊임없는 접촉, 모든 일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아이에게 취약함의 아름다움,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매일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에게 손대고,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존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서약을 시작했다. 일라이저, 나는 성공으로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년을 재산과 벽을 쌓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댔고 갑자기 나의 모든 조심스럽게 구축된 방어막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벽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될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것을,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이 강할 때와 약할 때 당신을 안아주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당신의 짐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모든 접촉, 모든 순간, 모든 숨결이 우리를 하나로 모은 기적을 상기시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맨 앞줄에서 에더드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았고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랜트 부인은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빛났다. 반지 교환은 신성하게 느껴졌고 각 접촉은 약속이었고 각 순간은 만들어지는 기억이었다. 주례자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했을 때 존은 떨리는 경외심으로 일라이저의 얼굴을 감쌌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그들의 키스는 끝이자 시작이었다. 이어진 리셉션은 외부의 언론 서커스에도 불구하고 친밀했다. 클로이는 연설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사랑이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이야기했다. 에더드는 힘이 다하기 전에 일라이저와 한 번의 느린 춤을 추었고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돌려준 것에 대해 속삭였다. 저녁이 되자 존은 일라이저를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발코니로 이끌었다. 시애틀 스카이라인이 그들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들의 여정에 너무나 많은 순간들을 목격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행복해. 그가 그녀를 가까이 안고 물었다. 완벽해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배에 그의 손을 이끌었다. 모든 것이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미소 있죠. 나는 접촉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손대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한순간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약속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마치 동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아기가 그의 손바닥을 찼다. 존은 웃었고 그 웃음은 발코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수한 기쁨의 소리였다. 아내는 그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복된 힘을 가진 클로이, 빌린 시간을 가진 에더드, 어렵게 얻은 수용을 가진 그랜트 부인. 그들의 친구들은 축하의 꼬에 벌리는 행복하게 춤을 추고 빅토리어는 마침내 그녀의 전문적인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은 그들만을 위한 곳이었다. 존과 일라이저, 그들의 도시를 배경으로 함께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를 찾은 두 영혼,
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다. 무슨 생각해? 일라이저가 그의 사려 깊은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응급실에서의 그 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의 접촉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때로는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익숙했지만 여전히 짜릿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들이 별빛 아래서 서로를 안고 있을 때, 둘 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기적을 창조했다. 클로이를 치유하고, 존을 아버지와 재회시키고,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 두 심장이 하나로 뛰는 법을 배우는 것, 두 영혼이 서로의 접촉에서 집을 찾는 것, 밤은 약속처럼 그들을 감쌌고, 그 순간, 그들은 무한했다. 은혜에 닿았고, 사랑으로 축복받았으며, 모든 것을 시작한 단 하나의 접촉의 힘으로 영원히 변화되었다. 1년 후, 체인버즈 펜트하우스의 아기방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 부드럽게 빛났다. 일라이저는 창가에 서서 생후 5개월 된 클레어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존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그들의 딸은 아버지의 회색 눈과 어머니의 따뜻한 피부색도 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잠들었어. 존이 아버지가 된 이후로 익힌 조용한 우아함으로 방에 들어서며 속삭였다. 막 잠들려고 해. 일라이저가 중얼거렸고 그가 그들 둘을 감쌀 때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그녀는 아빠가 쉬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지난 1년은 그를 변화시켰다. 접촉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사랑은 공기처럼 필수적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아기 용품들에 둘러싸인 3개의 액자 사진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에더드가 클레어를 출산 후 며칠 만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클레어와 함께한 그 소중한 몇 주는 그에게 수년간의 후회보다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 사진은 클로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고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체인버즈 테크놀로지의 의료부문 인턴십은 이미 소아과 치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이제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이 꿈을 추구하도록 돕는 장학 프로그램은 클로이 그랜트 혁신 이니셔티브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 번째 사진은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병원에서의 그들의 작은 가족. 일라이저는 최근 응급실 수간호사로 승진했고 한때 존의 벽을 뚫었던 것과 같은 보살핌으로 계속해서 생명에 손을 대고 있었다. 소식이 있어. 존이 부드럽게 말했다. 잠든 딸을 바라보며 이사회가 새 의료센터 건설을 승인했어. 다음 달에 착공해. 일라이저는 그의 품에서 돌아섰고 눈은 빛났다. 프라버던스 체인버즈 의료센터는 클로이가 한때 그랬듯이 어떤 아이도 혼자 병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며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지. 그가 바로잡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응급실에서의 그 첫 접촉에서 비롯되었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 그 이상을 주었어요. 일라이저. 당신은 나에게 목적을 주었지. 클레어가 잠결에 움직였고 작은 손을 뻗었다. 두 부모는 그녀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접촉, 사랑, 가족에 둘러싸여 자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다. 가끔 그 밤에 대해 생각해요. 일라이저가 딸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말했다. 내가 다른 근무조를 택할 뻔했던 것, 우리가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작은 순간들이 일치해야 했는지.
존이 그녀를 가까이 당겼고 그의 심장 박동은 그녀의 뺨에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 어떤 접촉은 운명이야. 그것들은 세대를 통해 울려 퍼지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지. 창밖으로 시애틀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지만 아기 방 안에서 시간은 멈췄다.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은 그들의 기적을 안고 있었고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모든 숨결, 모든 접촉, 영혼의 모든 순간과 함께 계속되고 있었다. 독자 참여 유도 구절 마냥 여러분이 일라이저와 존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평생의 사랑을 찾게 되어 삶이 영원히 바뀌게 된다면 세상의 판단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시겠습니까? 마치 일라이저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과 존의 심장을 치유하고 심지어 여동생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짝반짝 하트 여러분들의 참여는 채널에 매우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가락을 아래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손을 흔들어요.